녹음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 안 해? 이거는 내 거는 녹화 안 해도 되는 역사적인 날. 오늘 진짜 오늘 너무 역사적인 날이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헤브루타 아빠 학원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의 하루하루가 진짜 완전히 기적과 같은 날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한 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7년, 한 8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학원을 구체적으로 그 전에 준비는 그 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잡는데요. 실제로 아빠 학원이 완성된 게 한 4개월 전쯤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빠 학원의 이 프로그램이 완결이 된 것이. 근데 이 완결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내 머리로 완성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혜에 의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혀 내가 그동안에 인식도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정말 결과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놀라워요. 거의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학년 반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5학년 반 아이들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정말로 나라를 바꾸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기적 같은 일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첫 번째로 주연수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된 거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학부모 선생님한테 딱 두 분 오셨는데 부부가 그분들이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오픈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구에서 저기에서 만난 한영인에서 만난 그 타잔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타잔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합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그 세 분이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사과정을 하면서 교사과정을 하기 전부터 저랑 굉장히 그 교감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이수민 선생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랑 저랑 뭔가 꼭 일을 같이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타잔쌤이 이제 그때 우리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행사하는 거를 보고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수민 선생님한테 제가 다른 분들도 느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죠. 오셔가지고 어저께 저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영인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학원이 수많은 그 회사, 스타트업 기업들 여기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그 회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하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수민 선생님, 저희 자문위원이 더 좋겠죠. 고문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든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자문위원으로 해서 저희 정식 직원으로 해서 일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마침 이걸 해주시기로 했는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데 좀 더 힘을 좀 보태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저를 처음 뵙는 분이 좀 두 분 계셔가지고. 아, 지금 네. 황현쌤하고 여기 네. 박기준. 네, 이름만 듣고 동영상으로 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설명 주신 대로 이렇게 기업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영 컨설팅은 아니고요. 이거를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정말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특기나 탤런트가 있다면 충분하게 나와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소장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아빠 학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봤던, 저도 이제 수업을 받았으니까 제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소장님과 얘기 나왔던 거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1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줄기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사 결정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럼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인데, 우리 보통 우리 소장님 수업 들어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개념부터 항상 뭐든지 시작이 되잖아요. 개념 없이 뭔가를 솔루션을 제공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영해 가고 함께 경영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먼저 저는 이제 브랜드 경영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각자가 다 브랜드, 흔히들 요즘은 퍼스널 브랜드를 하잖아요. 브랜딩이라고 해서 각자가 다 이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대부분 기업들이나 사람들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어렵죠. 시장은 너무 어려워요. 뭐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해요. 어느 업계든 잘 된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보통 기업의 CEO 분들을 한 50명 정도를 만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뜻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의 정신과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랜드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경영 잘 돼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을 매출 잘 나와요? 많이 판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질문처럼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브랜드의 정신과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우리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리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다 녹여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갑자기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매출은 결과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보통 하면요, 기업하면요, 야 판매 전략 좀 세워봐. 뭐 마케팅이 판매고 판매가 마케팅이지, 막 이러면서 빨리 좀 잘해보자, 우리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건 뭐냐면 마케팅과 판매를 동등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업과 마케팅은 다르다고.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어제 혹시 오늘 그 회의록 혹시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공유해 주셨던 거 보시면 영업과 마케팅 차이를 아세요? 영업은 물건을 파는 거죠. 마케팅은요, 팔리게 하는 거예요. 팔리게 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로열티 경영, 그러니까 경영하는 데도 좀 그러니까 로열티 있게 좀 고급스럽게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한 명의 신규 고객이라고 물어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한 명의 뭐예요? 학생들 더 모집해라. 한 명의 학생들 빨리빨리 더 모집해라. 이게 이제 주 관점이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냐면 고객 관리보다는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일단 할인점을 빌려서 매출을 올리자고. 왜냐하면 매출을 올려야지만 우리가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제품 할인율을 어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 서비스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예를 들어 하브르타 뭐 협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할인해야 되나? 할인 행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모션을 더 가지고 할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뭐냐면 평생 가치보다는 거래를 중시하는 거. 빨리 거래를 이루는 거를 더 중시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왜 안 팔리지? 왜 우리 빨리 이렇게 학생들이 안 모아지지? 경쟁사 우리들과 유사하게 하는데 상황은 좀 어떤가? 경기가 안 좋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냐면 고객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고 만족보다는 판매에 중점을 두는 거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직원들을 이해하고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거든요, 직원들이. 자, 대부분 브랜드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브랜드 중요합니다. 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인식 속에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들이요, 거의 90%는 이런 얘기예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브랜드에 투자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브랜드 무슨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광고판 하고 크게 이런 거 이제 부스 설치해가지고 오세요 설명회 하고 막 이런 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이거 한번 이거 홍보하는데 거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못 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브랜드 경영을 한다라는 의미는 추가 지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출. 돈 없는데 어떡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브랜드와 트레이드 마크.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건 그 상표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는 보통 옷을 사면 어디 거야? 라이프 로렌 폴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브랜드이면서도 상표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아세요? 차이는 뭐냐면 목표에 의해 브랜드를 경영하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니까 상표가 되는 거고요. 목표. 우리 대부분 목표를 세우잖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을 몇 명 정도로 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 몇 명 정도를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 목표잖아요. 이걸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가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목적에 의해 브랜드를 경영하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약간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목표를 향해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하자.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이 알 텐데. 네? 그게 명품백이죠. 네, 명품백. 네. 이거 이게 벌킨백인데요. 시문화 백으로 한때 유명했습니다. 이영애 백으로도 유명했고요. 어디 건지 아세요? 에르메스네요. 네, 에르메스. 네. 이거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에르메스, 혹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런 거 봤어요? 뭐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방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방을 막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렸어요. 다 안 팔렸어요. 대부분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한 해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상품이라고 그래요? 중고 아니고 2월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 행사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것들을 뭐예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해서라도 사게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드는데도 비용 들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판매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이게 에르메스는요, 여기 했어요. 근데 재고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0개를 만들었다. 근데 한 70개만 팔렸네? 고가다 보니까 그 30개가 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에르메스는? 네, 버려요. 버려요. 왜 버릴까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아시죠? 네. 어떤 가치요? 그러니까는 싸구려가 아니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도 가격이 값어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그 없애버리고 네. 다음 시즌에 다음 디자인 제품 내놓지 기존의 재고품은 안 팔겠다. 안 팔겠다.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이건 생산자 입장에서의 얘기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브랜드 희소성가 뭐냐면 구매자들의 소유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치도 높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게 두 개가 만나야지만 이게 고급 브랜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인 거예요. 에르메스의 목적은요, 브랜드의 희소성과 구매자들의 소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겠어요? 목표는 뭐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성장 곡선을 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아, 이때다. 때는 이때다. 이거 이제 설맞이, 뭐 찬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창고 대개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팔리긴 해요. 근데 다른 거죠. 목적이 위배되는 매출 목표를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버리면요, 얼마? 그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구매자들의 소유 가치다. 그럼 우리가 이 할인하는 게 구매자들의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NO라는 대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특징들이 있어요. 회사들 특징들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거 아시죠? 이거 어디 회사인지 아시죠? 단원 요구르트 만드는 데 아시죠?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요구르트가 아니라 단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 스타벅스는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셨으니까. 우리는 커피를 파는 곳인가요? 팔지 않아도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이키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나이키의 핵심 가치. 우리는 운동화를 팔지 않고 승리를 판다. 이런 거 하잖아요. 승리.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기업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상에 그런 크게 뭐랄까 임팩트를 주는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자신의 업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특징들 다 그래요. 이상해요. 네. 왜 이렇게 할까? 이제 좀 브랜드를 보는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브랜드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가치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는 걸로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타벅스 요즘 안에 보면요, 스타벅스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와, 스타벅스가 막 정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걸 했지. 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탁 펼쳤을 때 특히 이제 애플 마크 탁 있고 그래서 탁 주말에 커피 한 잔 이러는 게 왠지 좀 뭔가 그렇죠, 주류에 속하는 사람 같잖아요. 비주류에 관련한 주류야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타벅스의 경험을, 사실은 스타벅스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카페가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냥 먹고 잠깐 마시고 가는 분위기였는데 스타벅스가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을 만들었어, 좀 좋은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스타벅스의 힘은 여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어제 이거를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부장님이랑
자, 뭔지 아시죠? 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스타벅스에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빠르게 이제 뭐 코피 해준다 그런 것 때문인가? 빠른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진동벨 딱 울리면 가서 테이크아웃 받고 받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카페에 좀 큰 규모의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직원들이 우리도 이거 진동벨 합시다. 효율적이잖아요. 네,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 벨 울리면 오십시오. 이게 왜? 근데 스타벅스는 왜 안 할까요? 스타벅스는 좀 미련해서? 네.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 왜 그게 예의가 아닐까요? 지금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서 여러분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혹시 그 스타벅스 커피 혹시 사 먹어보셨어요? 네. 미국은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후보에 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볼펜으로.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저는 앤드루입니다. 네, 앤드루 다 적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도기사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영수증에 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흑인이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직원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로 약간 니그로 같은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을 적은 거겠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뭐냐면 스타벅스는요 왜 이름을 부를까요? 고객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거 좋습니다. 예, 맞아요. 스타벅스는요 사람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고 피플 비즈니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벅스 한다 그러면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우리는 상품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 스타벅스의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요. 스타벅스 홈페이지 딱 들어가보면 사명선언서가 딱 나와 있어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고객 한 분, 음료 한 잔, 이웃 하나의 정성을 다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매일 실천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딱 가지고 있어요. 홈페이지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커피. 뭐냐면요. 모든 서비스의 기준은요. 우리가 내놓는 솔루션이나 제품은 항상 완벽해야 돼요. 이제 그건 기본인 거죠. 식당을 차렸는데 맛없는 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맛은 기본인 거잖아요. 요즘 푸드트럭인가 그거에 나온 거 보면 이 정도 맛은 어때? 그러니까 맛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에요. 우리의 커피는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좋도록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 커피 원두는 윤리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네. 좋은 커피를 제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구매할게요 라는 거예요. 요즘 아시죠? 콜롬비아 이런 데 보면 흑인 아이들은 착취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 하잖아요.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파트너요.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면요. 우리 보면 간판에 문이 있으면 여기 뭐가 문패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스태프 온리 이런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파트너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전부 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는 뭐예요? 우리는 열정으로 만났기에 우리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른다. 마음을 합쳐 해나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을 포용한다. 이런 식으로의 우리의 가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은 누구냐? 우리는 고객들과 교감한대요. 교감하는데 진동벨로는 교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웃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을 완벽하게 만들어드리는 그 한 잔의 음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노력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지향한다. 이런 거예요. 멋지잖아요. 우리의 매장은요. 친밀감을 느낄 때 이러면서 얘기하고 휴식처가 된다. 우리의 이웃.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매장은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착한 이웃이 되기 위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우리 주주예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의 이 모든 사명을 이제 성실히 수행한다. 예전에 지금 이제 스타벅스가 한때는 위기가 있었다가 대표가 바뀐 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잘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 8가지 습관이라고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3M, 보잉, 포드 뭐 전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이 있잖아요. 50년간 절대로 이제 흐름 없이 끝까지 간 기업들 특징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 핵심 이념은 뭐냐?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과 핵심 이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발전을 작업한다. 이거 뭐냐면 핵심 이념을 존재 이유와 핵심 이념을 끝까지 보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도.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요. 보세요. 이런 어떤 가치들을 하려면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요. 스타벅스 직원이 되면 이런 것들 공부시켜요. 철학이 뭐며, 우리 철학은 뭐며, 우리의 경험은 뭐며, 이런 것들에 대한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직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하려면 퀄리티가 높아야 되거든요. 의식도 높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고졸인 사람이 대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지원을 해주거든요. 교육비 지원까지. 그래서 1년 과정에 4대 자격증이래요. 외부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4대 자격증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커피 마스터 교육을 다 시켜요. 네. 우리가 커피에 많은 사람들은 커피 마스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바리스타를, 우리 수준 높은 바리스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사내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직원들. 러닝 코치, 장비 교육부터 현장 관리 잘 마인드, 멘토링. 요즘은 우리 직원들 보통 우리 커피 매장 가보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요. 스타벅스의 행동 수치 5가지 딱. 환영합니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을 드리겠다. 접촉, 발견, 반응. 이게 뭐냐면요.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관심을 주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 판매 거래에 중심 두는 게 아니고요. 접촉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좀 필요한 게 뭐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자주 오는 이제 단골 손님이다. 그러면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 좀 기분이 안 좋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요. 지식을 갖춘다. 뭐냐면요. 지식은 힘이 공유하고 지식 우리가 배운 거를 계속 공유하고 한해적으로 그리고 함께 즐겨라 공헌활동 열정 이런 것들을 행동 수칙을 딱딱 내세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타벅스에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스타벅스 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아빠하고는 다운 게 뭔가 이런 걸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 정신 가치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고객은 우리 브랜드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혹시 롬프라는 회사 아세요? 롬프라는 회사. 네, 이게 뭐냐면 스키복, 보드복을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쇼핑몰이 우리랑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초창기가. 2001년도에 창업했는데 현 직원 수 딱 10명. 우리랑 똑같죠? 딱 10명이 딱 있었어요. 근데 현 직원 수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이트입니다. 이런 거 스키복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2001년도에 이 사람이 보도계 이주세계라고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표예요. 롬프의 기업 브랜드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를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설립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철학이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겠대요. 근데 이걸 어기지 않겠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과 함께 성장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창업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2000년도에 이분이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키복만 있었지 보도복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스키만 있었지 보도는 안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다 이거 뭐야? 스키복은 스키복이지 보도복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보도복 팔면 보도복이 분명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중국에 샘플북 500장 정도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딱 만들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쇼핑몰 MD한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쇼핑몰 했는데 이거 좀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MD가 무시한 거죠. 뭐야 이게 스키보드 뭐야 보드복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팔았었어야 되는데 정 안 되니까 45,000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도 거의 남지 않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알려야 되니까 일단은 하기 시작했죠.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시장 반응을 알기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PC방부터 시작했대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PC방에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라는 걸 하면 이거예요.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거품이 심한 보드복을 함께 없애자.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드복이라 있는데 지금 현재 스키복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거품이 많아요. 우리 함께 조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물어봤더니 사람들한테요, 가장 고민되는 게 가격, 성능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의외로 광고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새벽에 배달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진짜 있을 땐 얘기해요. 사장님, 저희 지금 영평인데 옷 못 입겠어요. 이렇게 전화 오더래요. 새벽에 전화 오더래요. 진짜 새벽에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공하시는 분인데 새벽 3시, 4시에도 주문하신대요.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 안 받잖아요. 다음날 따진대요.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뭐냐면요, 이런 데도 있대요. 사장님, 저 내일 스키장 가라는데 오늘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서 내일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스키복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보세요. 갖다 준 거예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소문이 났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새벽에도 달려간다. 궁금하니까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네, 사람들 많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평 스키장 쪽인데 좀 오실 수 있어요? 네.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약속이니까. 진짜 힘든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사업을. 근데 현재는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옷을 만드는 자금이 부족하네요. 옷을 만들어야 되는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뭐 대출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샘플복 정도는 만들었어요. 해가지고요. 60-70명을 모아주고 회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알아둔 회원들 다 모인 거예요. 호프집에서 상품 발표회를 해요. 제가 이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신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이 물건은 한 달 뒤에 나온대요. 근데 일주일 후부터 예약을 받겠대요. 여러분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예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어요? 뭘 믿고.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숫자가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1,200명이 예약을 했어요. 아까 몇 명이었어요? 60-70명이었는데 그리고 사장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응원을 해주더래요. 3명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니까 컴플레인을 건 사람이 수였어요. 3명.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교모하잖아요. 막 올려요. 근데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뭐냐면 대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팬들이 너 뭐냐, 사장님 힘든데 조용히 하고 있어, 사장님 어른이 알아내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루부터 교육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직원 힘들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교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너 감히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업대학 나가시면 이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조지라드 최고의 하도는 한 명의 고객은 절대 한 명이 아니다. 250명 그렇지. 20명은 D부터 한 사람 고객은 20명, 250명까지 있다는 거고요. 필리콥스라는 사람은 매우 만족한 손님은 다른 곳에 좋은 점을 쉬 인정하려 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향후 롱테일 비전은 뭐냐 했더니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소문이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3년만 도와주세요. 수익 나는 거 중국에서 공장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하겠습니다. 이게 외쳐요. 이 사람 여기는요 신제품이 나오면요 항상 우리 회원들이랑 구매해주는 회원들이랑 같이 막 명랑 운동회도 하고 막 그래요. 해가지고 같이 막 페스티벌을 막 해요. 신제품 나왔습니다 하고 막 해주고 박수해주고 같이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10년 전에 알고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어땠냐, 지금은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최근엔 어디죠? 영국인가가 어딘가에 가서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지금 일본 지사들 많이 세워서 일본 그런 어떤 유저들이랑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소비자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체계적이게 된다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 서비스나 우리의 어떤 그런 헤브루타의 교육 자체가 어떠한 정신과 가치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핵심 사명.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다 뭐 월급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지금 월급도 지금 이제 없이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명인 거예요. 근데 내 사명이 맞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치관, 비전, 목표, 목적 이게 딱 정의가 돼야 돼요. 정의가. 그 다음에요. 이 일하는 과정 모두를 공유 토론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거죠. 혹시 우리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철학은 뭐뭐뭐입니다. 딱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육받는 분들을요. 소비자가 아니고요.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이지만 사람들은 하루를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소비자로 보면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루를 즐겁게 살려는 사람이잖아요. 하루를 가치 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야 될 가치가 그런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걸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why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how.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항상 why, how, what 이 순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why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how 어떤 방식으로? what 무엇으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회의를 할 때도요. 여기에 기점을 둬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할게요. 서비스 우리의 헤브루타 교육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잠시 조명. 예전에는요 조명하면요 불 끼고 끄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를 소비자로 보기 시작하면 제품 판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을 바라본다면 조명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조명이 어때요? 굉장히 어떤 파장도 많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파장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서서히 꺼지게 한다거나 막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다 그 이유예요. 자, 어떤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열차에 의자 좀 디자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의자만 예쁘게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걸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냐면요, 고객이 겪게 되는 경험의 총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관점은요, 하브르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공할 거며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모아서 우리가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똑똑하고 토론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서비스와 이런 가치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소비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총합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저기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걸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디자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서비스 디자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걸 보면 돼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뭐 예쁘게 핸드폰 예쁘게 만들고 옷을 예쁘게 만든 것도 디자인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경험 자체를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리서치를 해야 돼요. 무슨 리서치를 할까? 그리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반영케 하는 공동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소한 단어잖아요. 뭐냐면, 그리고요, 맥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빠른 반복 실행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해보고 안 되네? 이걸 바꿔볼까? 이렇게 잠깐만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가시화한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경험하기에는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솔루션을 마련해 있죠. 아주 탁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생산자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걸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사용자는 경험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나도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다 만족이잖아요. 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이게 겪게 될 겁니다. 20만원, 18만원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시겠죠. 선생님께 하실 방법은 안 두셔도 됩니다. 네. 이제 하게 되면서 그건 아니지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비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부딪힐 숙제잖아요. 20만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만 원이라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차라리 학생이 더 많은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갈등 오잖아요. 할인할까 하면서 요즘 앞으로 이제 할인할 텐데 이때 한번 신청하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면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공연 티켓 보러 가시잖아요. 하면 여러분들 뮤지컬 보러 가는데 어때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냥 이런 거예요. 공연 전시회 같은 티켓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물어봤어요. 비쌉니까? 라고 했더니 보세요. 오페라의 유령 따위에서 왜 비싸? 16만 원. 비싸잖아요. 보통 4가정이 가잖아요. 셋, 합치면 뭐예요? 거의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R석, S석, A, B 이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나와요. 비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황태자, 루돌프 막 이런 거 13만 원. 레미제라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비싸대요. 모든 게 다 비싸다, 다 비싸다. 다 비싸거든요, 이렇게. 다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이 헤드기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 3번 봤어요. 헤드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나마 이건 좀 낫죠. 근데 이거는 소극장. 그렇기 때문에 작아요. 6만 원. 해봤더니요, 체육관은 16만 원이죠. 관객이 생각하는 거죠. 오페라의 이후 한 13만 원 정도. VIP석은 한 13만 원이면 될 것 같다는 얘기야. 갭이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3만 원이면요, 한 사람의 3만 원은 적게 보이지만 이게 10,0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짜로 이 사람 말만 따라 14만 원을 하게 되면 14만 원이면 여기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이 정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이브리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입장 바꿔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는 정말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어설프게 하잖아요. 어설프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 너무 비싸다. 요게 아마 우리도 아마 안 겪게 될 문제일 텐데 비싸다는 사람들의 공연 뭐냐면 비싸다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공연 티켓값만 비싸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연 관련료로만 16만 원 지불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16만 원인데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거기 관람극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와 역시 오기 잘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하시던 거 요즘은 찍어주지만 대충 막 오세요 빨리 차근차근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뭔가가 서비스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 여러분들 공연 딱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전에 딱 앉고 있다 끝나면 딱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로 16만 원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맥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정말 좋은 경험을 준다면 16만 원을 아까워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솔루션과 경험적 가치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거죠. 좋은 공연, 좋은 제품은 소비 요즘 이런 하잖아요. 좋은 제품은 알아서 사.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왜냐면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감각, 지각, 느낌, 기억, 환경, 인지, 사고, 서비스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는요 경험이고요. 이거와 여기의 차이를요 갭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영역은 사람 삶을 도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새롭게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우리의 과제는요. 자, 보통은 여기 도로에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게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거 있으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서행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별로 안 가요. 옆길로 세요. 그럼 더 사고가 더 나잖아요. 세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영국인데요. 영국에 보면 우리는 줄이 막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영국은 안 그래요. 보여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질서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딱 질서를 딱 빨간불이 딱 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걸치잖아요. 반 걸치고 그리고 우리는 벌써 이제 빨간불이고 파란불 바뀌려고 하는데 이미 막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교통 예절 법규를 지키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법규를 준수 잘해요, 독일이. 아주 칼같이 지킵니다. 보세요. 딱 선 다 지켜요. 넘어가지 않아요. 네, 독일입니다. 횡단보도, 이게 독일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근데 잘 지켜요. 사고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일까요? 네. 빨간불일 때 우리는 벌써 이렇게 가 있잖아요. 벌써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멈춰요. 딱 선에 딱 맞춰서. 왜일까요? 이런 거. 없이도 막 지나가요, 사람들이. 근데 사고가 안 나요. 뭐냐면 행동이 변화되도록 조건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디자인은 뭐냐면 단순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통 신호등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여기 이제 종각 여기 넘어가는 그쪽인데 신호등 보세요. 네.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호등은 어디 있냐면요. 건널목 끝에 있어요. 네,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으면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뭐냐면 외국인을 보세요. 건널문 안쪽에 있어요. 신호등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차가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러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의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건 말 이런 거예요. 이런 단순한 거 하나만으로도 교통 격규를 잘 지킬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죠? 다 끝에 있어요. 다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선 넘어가면 신호등이 안 보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세히 보세요. 건너가도 신호등이 보이게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거리 저 끝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신을 지키지 않아도 신호등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얘가 어딜까요? 아, 이제 어딜까요?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 보셨어요? 네. 독일에는 이런 은행이 있어요. 도이치 뱅크라고 유명한 은행인데 뱅크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여기서 온 사람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간단하게 여기서 다 하고요. 상담을요, 상담자가 다 여기 와서 해요. 우리는 창구 기다리잖아, 창구. 그래봤더니 안 들어오더라. 서비스를 재구성했더니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앉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럼 서비스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얘는 뭐냐면, 열차를 이제 우리가 티켓팅 이미 하잖아요. 인터넷이든 뭐든 하잖아요. 하고 나서 가가지고 우리 예약했으면 또 티켓 부스에서 또 표도 받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뭐예요? 뭘 해야 될까요? 보세요. 정보의 체계와 가시성이 있게 통일되는 걸 게 필요하네?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픽토그램이라는 걸 표시해 쪽 있잖아요. 표시를 좀 더 잘 보이게끔. 그다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서비스는요,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올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소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인터넷 검색에서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헤브르타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시계열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나오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청서 작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봐야죠. 이게 좀 불편하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걸 일단은요,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쭉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고 설명회 온다. 설명회 와서 설명을 듣는데 우리가 뭐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팩트를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요, 이제 문제점. 안내 지원 가서 통이 힘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차 타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네. 네가 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포인트 접점이 있죠. 여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학부모들과 만나는 지점 어딘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딱딱딱 찾아놔야 돼요. 해서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이제 시계열적으로 쭉 풀어내면요, 우리 서비스를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주 시계열적으로 보면요, 팩트는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관점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근데 니즈, 뭔가가 더 필요하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팩트와 니즈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냐면요, 정리하면요, 이걸 해야 돼요. 거기에 겪게 되는 경험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겪게 되는 경험을 주의 깊게 맥락 속에서 관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쭉 시계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봐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브르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도 그 사람이 좀 그렇다는 정말 어울리는 사진은 두고요. 이름과 나이, 직업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것들을 적는 거예요. 또 뭐냐면요. 이 여성분은 디자이너예요. 근데 애들은 다. 근데 혼자 살고 있어요. 뭐 집에서는 일하지 않고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내 커피숍을 즐긴다. 어떤 잡지를 즐겨본다. 이런 걸 살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이걸 딱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시나리오.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 우리가 글로 풀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 시간 강남구의 한 가정. 지금은 우유병이 달균 자가 세탁이 되는 나눠 소재를 만들게 되면 먹고 남은 병을 버리지 않는다. 상점에 우유병을 돌려주면 1,000원이 환급된다. 이런 것들이 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우유 신선도를 바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가상으로 만드는 과정들. 우리는 냉장고를 만들 때 냉장고를 잘 만들지가 아니라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냉장고를 탁 만들었는데 미래형 냉장고를 만들 때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가 파악될 수 있게끔 이게 나온다면 90%, 80%, 70% 그러면 빨리 이거 먹어야겠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거를 스토리 기반으로 구성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 서비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죠? 놀이동산 에버랜드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게 지금 다 이 서비스 디자인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제 놀러온 관광객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중요할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찾는 사람, 못 찾는 사람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딸 역할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딸이 왔어요. 이렇게 상담할 때 롤플레잉을 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좋은데 우리 애가 문제예요.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연습이 돼 있어요. 진짜로. 연습이 되고요.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다 보면 왠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요. 칠판 두고요. 액션 뭐 해야 되고 사람 어떻게 할까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막 풀어 쓴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처음에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겠지. 어떤 사람들은 뭐 설명해서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딱 우리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짐 준비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짐 준비부터 나와요. 아이와 아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사실은 짐 준비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아빠는 싫어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 확인. 언제였더라? 날짜 확인. 그 다음에 주차, 셔틀버스, 매표, 입장, 이동, 찾기, 대기, 사진 찍기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건 딱 풀어 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이와 아빠의 경우에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사진 찍기는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찍기 싫어하잖아요. 찍지 마요! 찍지 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귀찮아, 막 기다리고, 막 대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갭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병원에서 있었던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맡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비인후과다. 그러면 어느 손님들이,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시경에 있는 사람이네요. 내시경실 입실했어요. 검사 전, 그다음에 수면의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경험들. 그래서 불안감이 느낀다, 아프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비스를 다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검사실, 내시경방 입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침대에 누운 후 막취, 10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이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시경 받으면 왜 이래요? 이런 거 질문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보통 어떻게 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적는 거 이렇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이런 작업을 할 거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람이 다 모여요. 이게 생물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약물에 대한 호감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런 약을 먹고 나서는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해서 이제 이제 그런 거 있죠. 먹고 나서 보통 우리 찍을 때 바로 먹고 찍는 경우 있잖아요. 위 내시경 할 때는 먹고 찍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음료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략적이라도 그림이라도 이렇게 많이 해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뭐예요? 사이트 접속 탁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등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등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그걸 경험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안내 문자 어떻게 줄까? 이렇게 귀한 우리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된 축하드립니다. 이래서 문자를 어떻게 넣어줄까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설명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굳이 이렇게 잘 그릴 필요도 없고요. 글로 적어도 되고 그림이 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그림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만들기도 해요. 전남이는 A미트라서 공연 50% 할인 받던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할인 어떻게 받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왔다. 그 다음에 가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도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가 뭔지 시결적으로 쫙 풀어쓰는 과정들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카페가 필요해요. 우리 블로그가 필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그걸 자꾸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 맥락 속에서 블로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회의 하다 보면 그러겠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수업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거 글 쓴 거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이라도 그 부모님들한테 그게 편하신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서비스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요 짠 하는 거를 또 선호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모든 거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거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의 비전이 뭐며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하고 나서 우리의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서비스를 이미 우리 교육을 받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 방식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프로블럼이 뭐지? 그 이유가 뭐였으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다면 이거는 사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 맡겼을 때 어린이집 맡겼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부착했을 때 약간 그 뭐냐 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데 서비스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채고 있어야 되고 핸드폰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문제점들 나온 거죠. 사용자들의 의견들. 이런 하다 보면요 문제점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서비스가 다 좋은데요. 우리 교육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건 조금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많이 최대한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왠지 허접한 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좋아하세요. 이런 거 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런 의견들이 함께 성장한 느낌이잖아요. 하다 보면요. 이렇게 뭐 의사소통이 의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자매 처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해관계자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은요 아이와 엄마 아빠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또 연관된 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연관된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아이 엄마 아빠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이해관계자는요 뭐예요? 잡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된 데가 어딘가가 다 풀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거 했더니 의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이런 해보면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할 수 있는 홍보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퍼스널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쉽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은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 아이가 뭘 원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엄마들이 정말 뭘 고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소비자들한테 이런 엄마들한테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주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부모가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중 하나가 성적이잖아요. 또 성적. 사실은 우리는 성적과는 관계가 크게는 없잖아요. 인생의 전체의 인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삶을 우리가 이걸 같이 성장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푸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했을 때 아이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을 딱딱 명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결적으로 나왔을 때 아이와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신청했을 때 부모님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저 같으면 신청서 작성할 때 사실은 2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신청서 작성할 때 사실은 우리 엄마들도 뭔가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신청서를 하나 준비하더라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엄마가 아빠가 딱 아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딱 세워놓고 우리는 앞으로 헤브르타 교육을 받을 거야. 자, 하지만 우리 다음 같은 거를 지켜야 돼. 첫 번째, 숙제를 열심히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야 될 거. 하고 나서 사진을 딱 찍어요. 함께 가족 사진 딱 찍고 신청서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가족이 딱 붙여요. 그럼 뭔가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신청서부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신청서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요 이거를요 처음부터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거지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다 보면 이제 제 2버전, 3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될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일일이 올리는 게 카페 들어가서 하는 게 힘드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시간 날 때 우리가 우리만의 또 앱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생각이 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하브르탕 무슨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이 있는 거죠. 처음에 하고 우리는 학부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까 해야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 그리고 뭘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이렇게 한번 함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기록을 해서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네.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도출들이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가 너무 원래 이런 거는요 정말 많은 시간 두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서비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감은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감은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문제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1단계 해야 될 건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비전이 뭐며 철학이 뭐며 그리고 이제 모든 회의의 기준은요 거기에서 다 입각해서 모든 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가 오늘 소장님께서 대충 적었지만 우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퀄리티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다 한다면 정말 이게 과연 고퀄리티인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와 우리가 제3자가 3명이서 협력관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방법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그걸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대치동인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태사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할 때 할지 말지 판단은요. 이게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엄마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들을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그거부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이 뭐며 그 기준은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 기준을 딱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서비스는 다른 하브루트와 뭐가 다른지 이게 명문화가 딱딱 돼야 돼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다. 이게 그럼 분명히 들었나 봐요. 다른 하브루트랑 뭐 달라 있어요? 어떤 뭐가 달라요? 아 그게 말이죠. 우리는 너무 구구절절만 보면 좀 없어도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상대방을 이렇게 감동받지 않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제품을 쓰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생각해요? 아 팔려고 아주 이제 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매뉴얼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돼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딱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딱딱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가치나 우리의 핵심적인 그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모든 광고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인맥상통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들, 협력,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 작성할 때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구어체로 쓴다거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써보면 어쩌면 정말 고급스러운가 어떤 그 정말 수준 높은 우리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뭐 대학원 나오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뭐랄까 유치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퍼스널 설정하고 나서요. 우리 딱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 이 사람들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치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설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다면 이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딱 등록이 딱 되고 입금이 딱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환영합니다라는 간단한 어떤 파일처럼 만들어가지고 편으로 보낸다거나 그러면 거기 안에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의 활동들 모습이라는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잖아요. 이런 곳에서 함께 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낸다거나 이런 게 서비스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 부분만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덩어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고 보면 우리가 정리가 되니까 함께 이러한 제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선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불을 켜주시면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앞으로 진행이 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여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뭐 바쁘시지 않을 때 우리랑 시간이 맞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초빙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늘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이렇게 받을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뭔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또 일조를 해주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석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어제도 저랑 같이 있었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런 경험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LG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좀 있으시면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죄송해요. 미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아니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수민 선생님께서 맨날 와서 이걸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민하게 여기 있는 것들 펼쳐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수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들을 제가 좀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조금 겪었던 일들도 있고 좀 다른 형태의 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천천히 가는데 이제 바르게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되게 좀 이것저것 막 하려다 보니까 각자 막 뭉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다 아직 각자 그냥 다른 바로 막 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 외에는 뭐다 이걸 딱 정의하고 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역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이제 좀
정리하는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어떠세요? 그 수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공감이 좀 많이 되시나요? 네. 네. 아유 공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주신.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문어발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딱 정말 딱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를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강의 많이 들었는데 되게 감동받은. 저도 감동을 많이 아직도 여운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딱 그 판단하고 겪을 때 보면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세우는 일이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기준을 하나 딱 잡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뭐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게 기준이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그런 뭐 그 명문적으로 항상 뭐 법이 아니고 이 법이 어떤 기준을 해석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나름대로 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배 선생님 의견도 좀 많이 궁금해요. 보배 선생님은 이렇게 오늘 이수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 페르소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학부모들이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다 섞어야 되나요? 페르소나를? 아 그런 경우에는요 대표성을 많이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인 삶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욕구도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페르소나가. 그렇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저도 이제 보는 건 한데 저는 이제 좀 많이 지켜봐서 좀 이게 갈피를 못 잡아요. 왜냐면 진짜 이 교육 자체가 했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사실 우리 모든 삶에 다 기여를 하는 건데 그 기여하는 부분에서 상품화 포인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업 포인트든 상품화 포인트든 만드는 부분을 그 안에서 하나를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원장님 이제 아빠 학교라는 학원이라는 걸 만드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만드시면 사실은 더 많죠 내용 자체는. 근데 많은데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는 부분에서는 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할 때 저는 이제 스타트업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지금도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데 항상 게 보통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명하에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명확한 사명이 사실 아빠 학교는 있는데 같이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사실 아직 없다고 좀 보기 봐요. 근데 그걸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제 이제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러프하게 대략 이렇게 해봤어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철학을 만든다고 하는 일이 물론 저한테는 이렇게 명확한 철학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철학으로 표현한다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수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좀 다듬어서 좀 선보이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혜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약간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가 딱 있어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알리는 과정에서 그 또 방법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그 전달되는 내용에 있어서 고퀄리티를 가져가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블로그를 하자 이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블로그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는 블로그는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내용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걸로 그럼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쵸.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블로그를 한다가 아니라 맥락으로 보자는 거예요. 네. 앞뒤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블로그에서 우리가 한 블로그 내용을 카테고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블로그를 한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 안에서 그 카테고리를 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3자 협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향후에 이제 이 블로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할 때도 뭘 할 건지 해서 같이 이제 그걸 설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계열적으로 하자는 게 바로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자고요. 맥락을 보고 블로그를 그 맥락 속에서 하다 보면 이런 블로그가 필요한 거겠죠. 맥락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하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자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전달하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했던 것만 올리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사명이나 여기에 맞춰서 가자 그 내용입니다. 그 고객과 우리가 고객이라고 할지 어쨌든 학부모님들이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과 경험을 어찌됐든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게 어떤 일맥상통하게 블로그든 카페든 그리고 우리 그 홈페이지 이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어떤 경험을 주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자 했던 그 원래 의도대로 목적에 맞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실제로 그런 우리가 그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대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정말 그 수준이 좀 많이 올라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정말 회사 같은. 그동안에 이제 제 고민은 뭐였었냐면요. 그동안에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열정으로 다들 뭉쳤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어느 한 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꾸 왔다 갔다 거리셨는데 실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거만 이제 하고 우리가 또 다음 일정을 한번 또 잡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이 장소가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각자 뭘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을 다 서로 그게 어떤 맥락을 또 맞춰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여기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차피 우리 지수학원 오는 때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수민 선생님께서는 그 오실 수 있는 날만 좀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늘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 좀 뭔가 공유가 되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네. 도저히 괜찮으세요? 박희준 이사님도 이렇게 가끔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자주 저는 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되시고 실장님은 뭐 매번 이렇게 늦게 끝나나요, 여기가? 저희 원래 더 늦게 끝나죠. 원래는? 네. 아, 그렇군요. 한 8시 정도에 회의 시작을 하는 건 큰 무리인가요? 원래 금요일날 시간표가 그러니까 저희는 상관없어요. 저는 아, 상관없는데 저는
관리라는 상관없는데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되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얽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혹시라도 상담해가지고 학부모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10시까지 어제까지 저희는 수업이니까 지금 지금 막 끝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8시나 8시 한 20,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기 근처에 무슨 커피숍이나 뭐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좀 장소를 좀 알아보고, 왜냐면 여기 지금 수업하는 곳이라 우리가 보면